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역시 고수였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던진 30일간의 임시휴전에 대해 굉장히 스마트하게 대응했습니다. 지는 놈들끼리 얼렁뚱땅 초통첩자론 던진 제안에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그는 우선 휴전에 신경 써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인도, 브라질에도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0일간의 임시 협상안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럴 거면 젤렌스키가 미국에 대해 전선의 상황을 있는 대로 알려주고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주장했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자신이 쿠르스크의 러시아군 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한 발언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그는 휴전이란 개념에는 동의하지만 그러한 적대 행위 중단은 장기적 평화로 이어지고 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쿠르스크 등 최전선은 러시아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침략 집단은 고립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누가 내리냐고 반문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유효 기간이 끝난 불법 인물인데다 지지율이 4%에 불과하다면서 그런 독재자가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과 서명했다고 해서 약속을 이행할 보장도 없다는 게 푸틴의 입장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 동료, 파트너와도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갈등을 종식시킨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지지하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암시를 던졌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체계적인 공세를 계속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루카셴코 벨라루시 대통령과 양자 문제를 두고 한창 수다를 떨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한 언급을 기다리는 전 세계 청중의 진을 한 번 뺐습니다. 두 사람은 안보 보장에 대한 양자 조약의 비준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 공화국 간의 긴밀한 관계, 무역거래,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벨라루시 연합군이 유니온 스테이트의 서쪽 국경을 지키고 있으며 벨라루시 군대가 5월 9일 붉은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퍼레이드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러시아와 벨라루시 국민은 하나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에는 우리라는 대명사가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찾은 루카셴코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식사 메뉴를 보면 캄차카 크랩 오이롤, 단단한 흰살 생선으로 조리한 파이크 퍼치 필레 등 산의 진미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반면 같은 시점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트럼프의 특사 위트코프는 찬밥 대우를 받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를 접견한다는 얘기도 돌았지만 확인되지도 않았고 러시아 관료 아무도 그에 대해 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모스크바를 떠날 때쯤 소규모 드론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스크바는 미국을 불신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오도록 압박을 가한답시고 키예프에 업그레이드된 정밀도 활강 폭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시 기자는 푸틴 대통령에게 서방의 보이콧과 기업들의 철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서방 파트너가 러시아에 독립과 주권을 부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로 다시 복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환영하지만 누구에게도 특혜를 제공하지 않고 국내 기업에 어드밴티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카셴코는 러시아와 미국이 합의에 도달한다면 유럽과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이 말을 봤더니 미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부문 협력에 동의한다면 유럽으로 관한 가스 파이프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유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냈습니다. 유럽의 명주를 러시아가 미국이 통제하게 만들어 러시아, 미국이 함께 유럽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노르드스트림 운영권을 인수해 재개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성격이 아주 쾌활합니다. 그는 모스크바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루카셴코는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같은 자를 지도자로 뽑아 지금 남아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면서 자기가 보기에 미국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카셴코는 미국이 그저 물살을 시험해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젤렌스키뿐 아니라 그의 전임자 포로셴코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포로셴코로부터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시작됐다면서 그가 아니었다면 돈바스에 대한 합의도 진작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 매체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젤렌스키 후임자를 찾고 있으며 포로셴코도 그 후보 중 한 명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셴코와 함께 티모셴코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해로는 트럼프의 상생일 뿐이고 가장 유력한 이는 메드베추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젤렌스키에게 30일 휴전이라는 아이디어를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했을 때 어떤 목표를 염두에 두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은 러시아가 완고하거나 유혈 사태를 멈추려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형태로 유연하게 거절한 셈입니다. 예스 다음에 마침표를 찍지 않고 쉼표를 찍더니 그러나 바스로 이어가면서 아이디어를 좀 더 다듬으라고 미국에 공을 넘겼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